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어디? 늑대 어디 나타났냐? 어디요? 뭐야? 장난친 건데, 장난친 건데. 아, 진짜 어린 녀석이 정말. 아, 진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내가 경고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어디? 늑대다! 늑대 어딨어? 그래서 요즘 이렇단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이제 만 30세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 그리고 젊은 혈기 비합리적인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10살 초등학생도 걱정하는 북의 위협 비상사태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실험거래 선택 비상사태인 만큼 중요한 건 스피드 초보 면허라도 좋다. 일단 시동 걸고 출발 준비 완료. 안전띠 미착용으로 삐한 게 아니다.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격 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고 어떤 재난에 의해서 군 차량이라든지 또는 소방차, 응급 차량들이 이동하는데 이제 방해 요소가 되니까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 급하게 대피할 생각으로 차를 선택했다가는 심각한 도로 정체만 초래. 나는 도로에 갇히고 군인들은 날아다녀야 할 판이 되니 그냥 가까운 대피소를 찾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길거리 한복판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된다면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좋을까? 높은 곳까지 올라오진 못하겠지 하는 건 실험걸 당신 생각이고 건물에는 깔리지 않겠지 하는 것도 실험걸 당신 생각. 불안한 마음에 일단 가까운 모든 장소를 다 섭렵. 차 대신 튼튼한 다리 활용해서 뛰어봤지만 정말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갈지 막막하다면 일단 가까운 지하철로 직행. 시민의 발이 유사시엔 안전한 벙커다. 참고로 지하철역은 깊을수록 좋단다. 외부의 오염된 공기와 적의 포격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올 때 애 좀 먹을 거다. 또한 화학무기 공격 시에는 높은 건물 옥상이 좋고 총격전이 많을 때는 건물 내부가 훌륭한 대피소가 된다. 이처럼 대피 장소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것저것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재난정보센터가 준비했다.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게 대피소를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 재난알림이. 그 사용 방법은 이렇다. 재난알림이 앱을 실행. 아래 메뉴에서 민방위 대피소를 선택한 후 현 위치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0.5km 이내의 대피 시설이 상세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대피소 수만 2만 6천여 곳. 그래서 찾아봤다. 방송국과 증권사가 즐비한 서울 영등포구에는 5호선 여의도역을 포함해 여러 곳의 대피소가 검색되었고 명동이 위치한 서울시 중구에는 남산 1호 터널을 포함해 다수의 대피소의 위치가 상세하게 안내되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 강원도 춘천을 검색 공지천 대피소를 포함한 다수의 대피소가 나타났으며 부산 해운대구도 마찬가지. 몰랐다면 우리 주변의 대피소 미리미리 알아놓자. 대피소를 찾았다면 이제 식량과 생필품이 필요. 우리의 실험걸 먹다 죽은 뒤지는 때깔도 좋다는 말만 믿고 일단 쓸어 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재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연 안 된다. 일어나지도 않은 비상사태 때문에 밥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진다. 국가재난정보센터를 들어가시다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상용 생활 필수품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용 비상약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생방 대비 물자라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마 꼭 챙겨야 할 비상용품. 먼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먹을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과 소독약과 진통제 따위의 의약용품과 화생방 대비 물품 또한 필수다. 마지막으로는 신분증, 특히 가족이 흩어졌을 때 만날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만반의 준비가 완료됐다면 이제는 믿음과 자신감이 필요. 우리나라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선의의 남쪽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길 것 같아요. 먼저 남북 군사력 비교다.
해군을 제외한 육군 공군 병력은 북이 남에 비해 2배가량. 북이 우세다. 주요 전력면에서도 북한의 전력이 훨씬 높아 보인다. 하지만 노후 장비를 다수 보유한 북과 대한민국의 최신 장비를 대수로 판단하는 건 무의미. 그래도 일단 북이 우세. 그 외 주요 지표인 인구수는 한국이 북한의 2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약 19배 정도 차이가 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경제 부분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애매모호. 전문가에게 물었다. 우리는 엄연히 한미연합 방위체제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비교 평가를 해봐도 우리가 북한군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 전면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질 좋은 무기와 질 좋은 우수한 장비로 가지고 있다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군인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어떤 정신, 안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언제 멈출지 모른다. 하지만 강한 전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그들을 믿어주는 국민이 있는 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